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음. 국제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오라클이 음. 연 300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네네. 합니다. 네. 엄청난 호재죠? 그렇죠. 음. 네, 오라클이 우리 이제 보통 4대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데 네. 아마존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네. 그리고 이제 오라클 정도로 이제 쳐주는데 네. 세 개 중에 좀 약간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오라클이 낙수 효과를 좀 많이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선도업체들이 이걸 다 수요를 클라우드 네. 수요를 잘 못 해주니까 아. 낙수 효과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대박으로 이제 터진 네. 건데 그럼 300억 달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그거냐 이 회사한테 음. 이 회사에 이제 AI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이 있어요. 네. 요게 연간으로 한 100억 달러 돼요. 아, 그 3배짜리가 터진 거죠. 그 고객이 누구예요? 고객을 이야기 안 해요. 어딜까요? 지금 이제 네. 그 이야기 나오는 거는 그 지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픈 AI 아니면 소프트뱅크 아닐까라고 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박 계약을 하나 체결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도 요거 발표됐을 때 이제 신고가까지 찍었다가 주가가 좀 내려오긴 높이? 했지만 네. 그래도 뭐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네, 다음은 국내 뉴스입니다. 리벨리온과 퓨리오사 AI 차세대 AI 칩을 양산을 하겠다. 음. 거의 임박했다라고 네. 하던데요. 네, 일단 지금 이제 2세대 칩들이 주로 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리벨리온 같은 경우는 리벨이라는 칩이고 그리고 이제 퓨리오사 AI 같은 경우는 레니게이드라는 칩인데요. 퓨리오사 AI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첫 번째 행보로 네. 공언했던 회사. 그래서 백준호 대표하고 이제 만나서 AI 산업을 어떻게 이제 키워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2세대 칩이 1세대 칩하고 좀 다른 점은요. 굉장히 고급 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1세대만 해도 네. 이 ASIC이라는 게 주로 추론용으로 쓰이잖아요. 네. 네, 추론용 칩은 가볍고 전성비 좋고 싸고 뭐 이런 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추론이라는 거는 이제 O1이나 O3 같은 그리고 딥시크의 R1 같은 추론 전용 모델이 굉장히 약간 라이트한 거하고는 거리 멀잖아요. 네. 이게 대화하면서 배우고 그리고 사후 학습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론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고도화된 추론을 위해서 고성능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2세대 칩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리벨리온 같은 경우는 삼성 파운드리를 주로 써요. 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4나노 공정을 써서 그리고 아이큐브라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써서 그리고 삼성전자의 HBM3E를 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퓨리오사 AI 같은 경우는 TSMC 5나노 그리고 이제 TSMC 코어버스라고 하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으로 쓰고 HBM은 하이닉스 걸 씁니다. 네. 둘이 다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네. 퓨리오사 AI가 잘한 거죠. 네. 그러네요. 네. 리벨리온은 이제 삼성을 믿고 네. 배팅을 했는데 네. 어쨌든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좋아지면 리벨리온도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삼성을 메인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곧 2분기 네. 잠정 실적 나오잖아요. 네, 2분기가 바닥의 기점이지 않을까 싶은데 관련해서 지금 모멘텀 뭐 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삼성이 차세대 메모리 경쟁에서 승부수를 띄웠어요. 6세대 D램 개발을 마무리하고 HBM4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네. 라고 하는데 뭔가 우리 삼전 지금 뭐 잘하고 있는 건가요? 뭐 그동안은 잘 못했죠. 네. 네, 못했는데 지금 이제 삼성 내부적인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시 디램이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너무 잘 된 거 아니야? 뭐 그래요? 이런 분위기가 그 있고. 정도로? 네. 근데 이제 이게 본 양산은 아니고 아직까지 랩 단계이긴 한데 그래도 1A부터 문제가 있어서 재설계 돌입했잖아요. 그게 이제 몇 달 지났는데 어쨌든 이제 원시 쪽에서 뭔가 돌파구가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원시 가지고 전영현 부회장이 제일 먼저 엔비디아 찾아간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네. HBM3 제품을 가져가서 네. 샘플을 가져가서 이제 열심히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원시 디램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수율이 30% 내외 네.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랩 단계에서는 50에서 70%까지 올라왔고 그래서 이게 이제 본 양산으로 갈 만한 이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이제 신상이 아니라 세대가 높아질수록 좀 이렇게 어떤 게 개선이 된 거예요? 수율. 그러니까 원C라는 네. 게 보통 1X, Y, Z 네. 그리고 A, B, C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6세대라고 해요. 그래서 세대가 될수록 이제 선폭, 트랜지스터 선폭이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트랜지스터 선폭이 좁아지면 원C 같은 경우는 아마 11나노 그리고 10나노 초반 정도라고 추정이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전성비가 좋아지죠. 성능은 좋아지고 전력 소모는 줄고. 네, 그러니까 이제 칩 자체가 좋아진다고 봐야 되고 대신에 이제 제조비는 늘죠. 왜냐면 훨씬 더 고급 공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장비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비싸집니다. 네. 그러니까 양산은 아직 멀었고 이제 준비에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진짜 승부를 보려면 고객사의 그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테스트 통과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이제 좀 잘 네. 해봐야겠죠. 그쵸.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HBM3E는 네. 일단 문을 건너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의미 있는 매출을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HBM4부터 어쨌든 이제 내년에 나오는 베라 루빈 시리즈. 그래서 이제 베라 루빈 시리즈에는 뭔가 HBM4로 그래도 좀 마켓시어를 좀 확대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HBM이 말 그대로 여러 개 디램을 이렇게 적층하는 쌓는 구조인데 네. 그럼 6세대 디램이 개발됐다고 해서 HBM4도 좋아진다는 게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어쨌든 이제 구성품이 좋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12층으로 쌓잖아요. 근데 이제 12층으로 쌓는 디램 자체가 기존에는 1A면 14나노거든요. 네. 14나노 때 대비해서 11나노 때면 10나노 초반 때면 훨씬 더 좋은 거죠. 전성비가 좋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 HBM4부터는 좀 이제 기술 난이도가 좀 높아져요. 그래서 기존의 인풋 아웃풋 수가 1024개에서 2048개로 2배로 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밀도가 훨씬 더 빽빽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에 고속 엘리베이터가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훨씬 더 잘 지어야겠죠. 네네. 그거를 이제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HBM3E 12단은 아직 콜테스트 통과 소식이 없잖아요. 네네. HBM4는 좀 더 희망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는지. 일단 이제 원시 디램이 네. 뭐 얘들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네. 주장대로 네. 잘 나온다 그러면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그 삼성전자 같은 어떤 물량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회사가 들어오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SK 하이닉스하고 이제 이렇게 협상할 때도 좀 더 네. 내고도 잘할 수 있고 한데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워낙 또 독보적으로 잘하다 보니까 SK 하이닉스한테 너무 많은 마진을 주고 있죠. 엔비디아 입장에서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럼 희망이 있다는 거죠? 네, 저는 좀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당장보다는 이제 내년을 좀 보고 좀 기대감을 가질 만한 것 같아요. 네. 그럼 HBM3는 하이닉스의 압승인데 네. HBM4는 지금 누가 우위예요? 그것도 아직 하이닉스인가요? HBM4도 하이닉스가 우위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HBM4에서 그래도 한 2등, 3등 사업자라도 들어가서 뭔가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면 HBM4E 여기서 뭔가 한번 확 뒤집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서 확 뒤집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이 6세대 디램이 정말 승부를 위한 확실한 한 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어쨌든 작년에 DS 부문장이 이례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전영현 부회장 오고 나서 제일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결국 그건데요. 디램. 그죠? 그 재설계에 들어가서 요거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들고 왔죠. 사실 DS 부문장이면 삼성에서 부회장이잖아요. 보통 이 정도 되면 그냥 메모리 사업부장이나 그 정도가 가도 그 밑에 이제 뭐 부사장급이 가도 되는데 직접 갔다라는 거는 그만큼 자기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거죠. 보통은 직접 안 가나요? 저 부문장이 그렇게 자주 움직이진 않죠. 특히는 납품관으로 모양 빠지잖아요. 짬바가 있는데 말이야. 그렇죠. 그런 메모리 사업부장을 2013년에 했던 사람인데 12년 전에 사업부장을 했던 사람이 열심히 하셔야죠. 그럼요. 지금은 삼성이 지금 그렇게 파이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네요. 이 원시 공정이 하이닉스 HBM4E 단계에서 쓰이는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걸 삼성전자는 HBM4에 쓰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 전략에 뭔가 차이가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삼성 입장에서 후발주자니까 뭔가 좀 더 메리트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원시를 가지고 만들면 마진은 더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더 훨씬 더 어렵고 수율도 낮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원B 가지고 이제 하겠다라는 거고 마이크론도 원베타 그러니까 원비하고 같은 거거든요. 근데 삼성만 이제 원C로 하겠다는 건 지금 HBM에서 제일 뒤쳐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승부수를 던지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마이크론보다도 더 잘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직은 모르죠. 샘플이고 그리고 아직 양산 제품도 아니죠. 네네. 연구소에서는 이렇게 예쁘게 몇 개는 만들 수 있어요. 샘플을. 근데 이제 이걸 막 수십만 개, 수백만 개 막 찍어내면 이거 또 다른 이야기니까. 수율이 제일 중요하네요. 그럼요. 결론은 삼성전자의 6세대 디램 정말 삼성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정적으로 양산 제품도 뭐 수율이 70%, 80% 나온다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암흑기를 끝낼 수 있는 메모리 쪽에서 암흑기를 끝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에서도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네네. 이제 1.4나노는 미루고 네. 2나노에 집중하겠다 했는데 네네. 왜일까요? 이게 1.4나노는 아직 고객사가 딱히 수요가 없어서. 1.4나노 그렇죠. 사실 그것도 맞아요. 네. 그건 맞는 말인데 왜 그러면 고객이 없냐? 음. 수율에 대한 확신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TSMC하고 계속해서 선당공정 경쟁을 펼치면서 우리가 TSMC보다 기술이 떨어지지 않아요 라고 이제 주장을 해온 거죠. 네. 근데 막상 고객들이 안 믿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우리는 이제 TSMC하고 기술 경쟁에서 1등 하기보다는 그래 2등이라도 제대로 하자. 왜냐하면 지금 1등하고 2등이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원래 이재용 회장이 2030년까지 파운드리 1등 하겠습니다. 뭐 시스템 반도체 1등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파운드리 그 점유율이 TSMC가 53% 정도였고요. 삼성 파운드리가 한 18%, 19%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삼성 파운드리가 거의 8%대고 네. TSMC는 지금 뭐 거의 60% 중반대.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뭐 내가 이게 따라잡아서 1등 하겠다.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고 네, 그쵸. 2등이라도 안정적으로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3등인 SMIC가 정말 치고 올라오고 잘하고 있거든요. 있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2나노에서 올인을 해서 모든 리소스를 집중해서 2나노 수율을 잡고 그래서 2나노에서 안정적인 고객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마켓 셰어를 높이겠다. 이 전략인 것 같아요. 현실적인 거죠. 네. 그쵸. 실제 돈 되는 수요는 사실 먼 네. 미래가 아니라 이제 지금 맞습니다. 당장이니까. 그렇죠. 2나노 사실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네네. 왜 여기에 승부수를 띄운 건지. 이건 정말 그냥 2등을 견고히 하겠다 그것뿐인가요? 일단 2나노에서 중요한 아이템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 작년에 나온 3나노 제품 중에서는 엑시노스 2500. 그러니까 그게 갤럭시 S25에 원래 들어가야 되죠. 네. 엑시노스 2500이 못 들어갔어요. 퀄컴 스냅드래곤은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파운드리 가동률이 훅 떨어지죠. 네. 칩, 그러니까 메인 모델은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캡티브 물량이 파운드리 쪽에서 안 되다 보니까 3나노에서 다른 고객들 받아와서 해봐야 이렇게 쩌리들 받아봐야 이게 돌려봐야 적자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2나노는 엑시노스 2600에서 무조건 물량을 받아와서 잘 만들어줘서 그래서 갤럭시 S26에 들어간다 그러면 일단 선단 공정의 캐파의 절반은 채우는 거예요. 그럼 절반을 채우고 그 위에 이제 고객들을 유치하면 되겠죠. 그게 고객을 유치하려는 중요한 사업자 중에 하나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이제 FSD 칩이랑 네. 이제 도조 칩 같은 경우를 이제 가져와서 여기다가 이제 올리면 엑시노스 물량과 테슬라 물량 그리고 이제 퀄컴도 GOS 사태 이후로 물량이 TSMC로 갔지만 지금 그래도 뭔가 좀 가져와 보려고 약간 마이너한 물량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게 스냅드래곤 이제 인데 물량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2나노로 한번 지금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2나노는 무조건 양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2나노 이 전장의 진짜 배우가 테슬라긴 네, 하네요. 그렇죠. 사실 외부 고객 중에서 제일 타겟팅하는 건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1.4나노 연구 개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막 그 기술 경쟁하는 것도 중요하죠. 네. 연구 개발을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신 이제 양산 일정을 좀 딜레이 하겠다라는 거고 대신에 2나노 쪽에 모든 이제 자원들을 여기다 집중해서 진짜 이제 그 키맨들 다 꽂아서 네. 여기서 뭔가 돌파구를 만들겠다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럼 테슬라 계약 따면은 완전히 이렇게 대박인 수준인 거죠? 테슬라 뭐 일단 가져오면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삼성 파운드리가 잘 나갈 때는 네. 엑시노스가 절반 물량 채워주고 그 위에 뭐 퀄컴 같은 고객이 한 30% 채워주고 나머지 뭐 쩌리들 받고 막 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은 엑시노스도 안 돌아가죠. 퀄컴은 나갔죠. 막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엑시노스가 부활하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 물량이 온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지는 건 맞죠. 지금처럼 분기에 뭐 2조씩 적자는 내지는 않겠죠. 네. 네. 그럼 어쨌든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시장이 그만큼 큰 건가요?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못 받아먹은 거예요, 삼성이. 아. 그러면 이제 왜 못 받아먹었냐? 네. 수율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삼성이 테슬라랑 계약을 하냐 마냐 뿐만도 아니라 네네. 테슬라 차량에 대한 수요 판매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뭐 그렇긴 한데요. 뭐 이게 사실 테슬라가 글로벌 빅테크에서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칩 고객으로 보면 네. 그렇게 사실 큰 크지 고객은 않아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네. 반도체 칩이 뭐 휴대폰이나 PC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잖아요. 그리고 그래요? 서버 칩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고 TSMC가 왜 테슬라를 홀드했겠어요? 일론이 왜 화가 났겠어요? 네. 별로 안 가져가는군요. 그렇죠. 물량을. 이게 큰 물량이 아니다 보니까 좀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큰 고객이지만 TSMC 입장에서는 뭐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뭐 이런 데 비해서는 너무 이제 마이너한 물량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 대응을 잘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 파운드리로 삐쳐서 네. 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론은 참 화가 잘 나네요. 그렇죠. 자주. 근데
워낙 또 욕심도 많고 자기가 막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이걸 막 최적화하면 좀 더 이제 로보택시가 좋아질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서포트를 안 해주니까 화가 나는 거죠. 이번에 공개했잖아요, 테슬라 그렇죠. 로보택시.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도 이제 그 딜을 잘 해야 되는 거. 그럼 이 이나노 공정에서 네. 그 지금 잘 하고 있는 이 회사들의 각각의 장점이 뭘까요? 일단 이나노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 네. 두 개밖에 없어요. 아,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 두 개밖에 없는데 SMIC도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다 하시잖아요. SMIC는 2나노까지는 못 하고요. 네. 7나노 정도까지는 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나노에서는 아직 아예 경쟁 상대가 아닌 건가요? 경쟁 상대가 두 개밖에 없어요.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 두 개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양산까지 뭔가 이게 진행된 거는 TSMC밖에 없고 삼성 파운드리는 이제 개발만 돼 있는 상태고 이제 고객을 이제 왜냐면 지금은 삼성 파운드리 2나노 수율이 20-30% 정도밖에 안 돼요. 20에서 30%밖에 안 되고 TSMC는 지금 거의 뭐 지금 70% 이상 수율이 나오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죠. 수율을 좀 일단은 끌어올리긴 해야겠네요. 그렇죠. 불투명하긴 하네요. 오죽하면 파운드리 사부의 CTO가 네. 사장석이거든요. 그게 그 남서구 사장. 그러니까 원래 그 우리가 작년에 계속해서 영상 이야기하면서 파운드리 사업부장이 누가 될 거냐 막 이야기했었는데 결국은 영업통인 한진만 사장이 됐잖아요. 한진만 사장은 원래 미주 영업 출신이고 남서구 사장은 원래 공정 개발 이쪽에 집중해온 사람인데 결국 한진만 사장이 파운드리 사업부장이 되고 보통 이제 경쟁하던 이 관계면 경쟁에서 진 분들은 좀 이렇게 나가잖아요. 보통. 근데 남서구 사장이 CTO로 앉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쌍두마차 체제로 됐는데 지금 남서구 사장이 이나노 공정 개발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고 있어요. 사장이. 그만큼 지금 삼성이 여기 올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지금 그래도 삼성은 좋은 뉴스가 좀 많긴 해요. 네네. 뭐 소캠 개발도 착수하고 엔비디아랑 HBM3 12단 공급 논의한다고 하고 뭐 평택 P5 건설 재개 추진, 미국 뭐 세액공제 확대 등등 있는데 그러면 뭐 지금이 진짜 좋아지는 타이밍이라고 봐도 될까요? 환경이 좋아진다. 참 이게 삼성이 안타까운 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그 리듬에 맞게 박자를 맞춰줘야 되는데 참 엇박자다. 왜냐면 시장 좋을 때 다 지나가고 이제 맞아요. 시장이 약간 이제 그 시장이 이제 주춤할 때 이때 이제 뭐 이런 호재들이 나오면 진작 나왔어야지. 그죠? 그걸 여쭤보려 했는데 이제 삼성이 사실 상승장에서도 그다지 이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는데 그렇죠. 근데 하반기 반도체가 마냥 좋을 수만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호재가 나와도 조금 부진하거나 그렇죠. 그럴 것도 각오를 해야 되나요? 섹터가 이렇게 못 갈 때는 이렇게 호재가 나와도 주가가 크게 반영을 못 해요.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의 지금 모멘텀들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거는 연말,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이제 본격 반영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를 조금 불투명하게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말쯤에는 좀 다시 괜찮아질 거다. 연말에는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지금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강력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증가율이 꺾이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걱정이죠. 그래서 우리 작년에 엔비디아 실적 이야기 매년 하면서 분기에 매출 상장률이 260%예요. 263%예요. 막 이런 이야기 하다가 122%예요. 아니 122%는 엄청난 건데 맞아.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기대가 워낙 커져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증가율이 꺾이는 게 사실은 되게 주가고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이제 하반기에는 좀 이제 버텨야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또 내년에 대한 새로운 긍정적인 그림이 나올 때 그게 이제 결국은 서버린 AI에서 뭔가 이제 그게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버린 AI는 기업의 의사결정 속도하고 정부의 의사결정 속도는 다르기 때문에 이게 조금 한 번은 덜컹거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 말씀드렸죠. 그러면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하이닉스는 70% 올랐고 삼성은 한 12%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저가 매수 측면으로 이제 본다면 삼성이 더 매력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조정 받았을 때 만약에 현금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번 7월 조정은 고점 대비해서 거의 10%까지는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수로. 그러면 개별 주식은 많이 빠지면 20%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만약에 이제 저가 매수 들어간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한 2나 3, 하이닉스를 7이나 8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비중이요? 네. 그럼 어쨌든 하이닉스가 낫죠. 네. 뭐 기대는 있고 아직 뭐 실적은 없는 상황이라. 그렇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근데 어쨌든 지금 AI 쪽으로 워낙 생각보다 너무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년 지금 HBM 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너무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럼 내년 실적도 당연히 좋을 거 아니에요. 훨씬 더 네.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밸류는 어쨌든 네.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밸류가 뭐 싸진 않죠. 근데 네. 이제 뭐 밸류가 비싼 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비중을 잘 잡아야 하는 네네. 구간이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장에서도 음. 그다지 이렇게 크게까지 웃지 못했던 음. 반도체. 근데 시장까지 조정이 이렇게 들어갔다면 네. 지금 이 타이밍에는 반도체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네. 지금은 뉴스에 사고 실적에 팔자 정도가 아니라 뭔가 실적을 보고 조정에 사자가 더 안전한 구간일까요? 일단 지금은 음. 사실 이제 매크로를 좀 열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동안 매크로 이야기를 거의 안 했잖아요. 네. 근데 7월은 결국 매크로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도체 자체 산업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관세 유예 조치가 7월 8일 유예 조치가 마무리됐는데 오늘 베트남하고 협상했다고 이제 발표도 안 됐는데 상호 관세를 20% 네. 때렸더라고요. 우회 수출은 40%. 네. 그리고 미국 제품은 베트남에 수출할 게 별로 없겠지만 네. 0%. 이런 자 이렇게 가면 네. 이게 협상이 또 네. 좀 녹록지 않을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허들이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지금 트럼프가 OBB 액트라는 법안을 내놨어요. OBB가 뭐냐? 네. One Big Beautiful Budget Act. 그러니까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인데요. 그걸 통과하려면 네. 지금 부채한도를 협상을 해야 돼요. 야당은, 민주당은. 잘 안 될 것 그렇죠. 같죠? 안 될 것 같죠? 네. 네, 그게 이제 한번 또 허들이에요. 만약에 협상 안 되잖아요. 네. 최악의 경우에는 정부 셧다운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오바마 때 기억하시죠? 네. 네. 공무원들 월급 못 주니까 무급휴직이 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두 그러니까 가지의 큰 허들이 있네요. 일단 그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업황으로 놓고 보면 이게 이제 관세 유예 조치 전에 선구매를 땡겨놓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6월 수출 너무 잘 나왔잖아요. 뭐 거의 지금 뭐 거의 600억 달러 가까이 지금 나왔고 무역 수지 흑자가 90억 달러가 넘는데 왜 이러냐? 이게 이제 찐이 아니다. 그렇죠. 선구매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선구매라는 건 결국 하반기 갈수록 확인해야 되죠. 네. 실제로 하반기 수요가 상반기에 많이 땡겨갔다 그러면 그게 이제 걱정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좋은 이야기 해드리고 싶지만 네. 네, 항상 저는 이제 하반기 조심하자라는 뷰였고 상반기 때는 뭐 네. 좋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딱 읽고 하반기 시작하자마자 이제 적중이 좀 되고 있네요. 그러게요. 네, 이런 건 좀 틀리면 좋은데. 그러니까요. 그죠? 네, 제가 틀려도 좋습니다. 저는. 하지만 시장만 맞고 좋다면. 있죠. 네. 네. 네, 하반기 시작하자마자 네. 조금은 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뭐 워낙 또 지금 그런 트럼프의 네. 이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삼성에 대해서 좀 잘 파헤쳐 봤는데 삼성이 힘을 내서 이끌어줬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는 감사합니다가 좀 많더라고요. 네네. 감사하지만 저희도 지난주는 시장이 좋아가지고. 맞아요. 이번 주부터는 좀 걱정이네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많던데. 네. 네. 여러분들 시장이 조금 안 좋아졌을 때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 영상에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템 다음 영상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